추후에 어떤 큰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왜 CI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해지라든가 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 보험과 그러니까 일반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3대 질환 보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암 진단비도 들어있고 우리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뭐 진단비를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넣는 일반적인 이제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가 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티컬 일리니스라고 해서 이제 중대한 질병을 말하는 건데 회사가 정한 중대한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굉장히 암, 뇌출혈, 급성신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기 또는 말기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라든가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도 제가 추후 문제 다음 자료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큰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나서도 혹시나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치료받으면서 아니면 완치가 되고 나서 생활하다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한번 또 아팠던 그런 병력이 있다면. 근데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중에 3개 중에 하나만 보장이 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가입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암이라고 병명이 내려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주어지는 그런 코드가 주어지면 일반 3대 질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내가 설정한 보험금을 다 주는데 네. 이 CI 보험에서는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또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제점으로 암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암이라고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침범되는 크기가 1.5mm 이상 돼야 되고 이렇게 크기를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까다로운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초기 전립선이라든가 갑상선 그리고 그냥 악성 흑색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제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도 어떤 일정 크기가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런 생식기라든가 그리고 암이 이렇게 발생하는 초기 단계 이런 것들은 아예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CI 보험의 암 관련돼서는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뇌졸중 한번 살펴볼게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에 25%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뇌경색, 뇌경색이라고 해서 이제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조금 이제 불편하다기보다는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의 뇌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보험금을. 근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들 같은 경우 그냥 뇌졸중, 뇌경색 이런 조건이만 병명 코드만 주어져도 보험금을 받는데 CI 보험들은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만 되지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는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성심근경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저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 공급 감소로 흉통의 존재와 괴사 발생으로 인한 출혈과 동시에 CKMB라고 해서 이제 근육의 움직임 척도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이 잘 뛰냐 못 뛰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심근 효소의 발병 상승 그리고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그리고 척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넘어가야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하지 그냥 내가 어떤 심장 이상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어떤 진단비를
주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죠. 그래서 네.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일반 가정에서 가장 아니면 또는 소득원의 주체가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CI 보험인데 CI 보험 하면은 큰 질병들 다 되는구나. 네. 그렇게 가입해서 많은 여성분들과 그리고 또 2000년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네. 새로 나왔다. 그리고 와 사망보험금에다가 사망보험금도 주는데 야 이런 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진단금도 크게 주는구나. 네. 그다음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 많이 가입을 하셨었는데 실체는 이렇다라는 거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도 CI 보험에 명시된 약관에 부합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CI 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생각해서 한 가정의 가장과 그리고 소득원의 주체가 정말로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싼 보험료로 CI 보험을 하는 대신에 차라리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암, 뇌, 심장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